이번에는 8번 전시실로 이동해서 브론치노의 비너스와 큐피드의 알레고리를 감상하실 텐데요. 이 그림은 내셔널 갤러리에서 인기 있는 그림 중 하나이자 가장 야한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목처럼 그림 속 메인 등장인물은 그리스 신화의 미의 여신 비너스와 그의 아들인 큐피드입니다. 다른 고전 회화와 마찬가지로 비너스 그림에 그의 아들 큐피드가 함께 등장하는 것은 그다지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이건 일반적인 상황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얼굴은 앳된 소년 같아도 건강한 성인의 육체를 지닌 큐피드가 어머니의 가슴을 야릇하게 애무하며 머리를 감싸고 입을 맞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과연 정상적인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그림이 마냥 고급스럽게 잘 포장된 자극적인 성인물이었다면 우리는 이 그림을 명화라 부를 수 없을 겁니다. 그 시대에도 이미 성적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한 포르노가 많이 제작되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그림 속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말이 되겠죠? 이 그림 속에는 어떤 메시지가 숨겨져 있고 왜 포르노가 아닌 명화라 부를 수 있는지, 그리고 화가는 왜 이런 그림을 그린 것인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 속에는 비너스와 큐피드 이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한 명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그림의 주인공 비너스와 큐피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암시하는 물건들과 함께 등장합니다. 당시 서양 화가들은 종교화라든가 신화적 주제의 그림을 그릴 때면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징물들을 함께 그려 넣었습니다. 큐피드는 자신의 상징으로 화살통을 메고 있는데요. 이 화살통에는 사랑에 빠지게 하는 금화살과 사랑을 거부하게 하는 납화살을 넣고 다닙니다. 비너스의 경우 이미 큐피드와 함께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이 비너스임을 증명하고 있지만 이 그림에서는 큐피드 이외에도 진주, 황금사과, 분홍색 방석, 맷비둘기 등 비너스임을 암시하는 수많은 상징물들이 함께 그려져 빼도 박도 못하게 비너스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비너스와 큐피드 이외의 인물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들에게는 육체적인 사랑의 이중성을 상징하는 다양한 은유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비너스의 오른쪽에서 꽃을 움켜쥐고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는 아이는 사랑의 순간적인 즐거움, 즉 쾌락을 상징하며 큐피드의 왼쪽에서 머리를 움켜쥐고 있는 인물은 쾌락적인 사랑을 좇았을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후회를 상징합니다. 당시에는 매독이라는 성병이 성행했던 시기라 문란한 성관계로 인한 고통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꽃을 든 아이 뒤에는 무표정의 소녀가 있는데요. 얼굴은 사람이지만 다리는 육식동물인 반인반수입니다. 양손의 위치는 바뀌었는데요. 한 손에는 독침이 있는 정갈을, 다른 한 손에는 꿀이 든 벌집을 들고 있습니다. 달콤함만 좇는 사랑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는 듯합니다. 한편 비너스의 발 밑에는 두 개의 가면이 놓여져 있습니다. 가면은 거짓말, 속임수, 은폐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나이 든 남성의 얼굴, 또 다른 하나는 젊은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어 나이 든 남성의 색욕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의 위쪽에는 배경인 파란색 커튼을 두고 옥신각신하는 두 명의 인물이 보입니다. 오른쪽은 어깨에 모래시계가 얹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시간의 신 크로노스로 보이는데요. 크로노스가 장막을 걷어 비너스와 큐피드의 행각을 세상에 공개하려고 하자 왼쪽에 있는 인물은 커튼을 잡고 놔주지 않습니다. 이 인물을 자세히 보면 뇌가 없습니다. 즉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이 비너스와 큐피드의 행각을 도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비너스와 큐피드가 서로의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 서로 부모 자식지간임을 망각한 채 사랑을 나누려고 하고 있지만 쾌락만을 좇는 사랑은 시간의 장막이 거치면 그에 대한 고통과 후회가 따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그림이 막장 포르노가 아닌
명작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나저나 브론치노는 왜 이런 그림을 그린 것일까요? 메디치가의 궁정 화가였던 브론치노는 차가워 보일 정도로 엄숙하고 정숙한 초상화를 그리는 것으로 유명한 화가였는데 말이죠. 우선 이 그림은 4번 전시실에 한스 홀바인더 연거의 대사들 영상에서도 언급되는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가 소장하던 것으로 피렌체의 지배자였던 코시모 1세 대 메디치가 주문하여 선물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덕후이기도 했던 프랑스와 1세는 이탈리아 화가들의 작품을 열정적으로 수집했었고 그 중에는 누드화도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잘 보여야 할 VVIP에게 줄 선물이니만큼 프랑스와 1세의 까다로운 취향을 고려하여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화려하며 장식적이면서도 나름 훈훈한 메시지가 다양한 은유를 통해 담긴 고급 누드화를 그린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는데요. 브론치노는 화가인 동시에 시인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는 아주 상반된 두 가지 성향으로 나뉩니다. 매우 목가적이고 성스러운 서정시를 쓰는 한편으로는 미묘한 뉘앙스를 풍기는 복잡하면서도 쾌락적인 풍자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비너스와 큐피드의 알레고리처럼 말이죠. 본업인 초상화가로서 평소 초상화를 그릴 때는 상상의 표현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지만 비너스를 주제로 한 그림에서는 자신의 상상 속 향락의 세계를 더욱 자유롭게 펼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마치 시를 쓰듯 시적인 표현력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너스와 큐피드의 알레고리를 함께 감상했습니다. 관능적인 누드화 속에 은유적인 메시지가 숨겨져 있듯이 우리가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스쳐 지나간 것들에는 보이지 않는 것 이외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림 속 숨은 진실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 명화를 감상하는 묘미 중 하나가 아닐까요? 그럼 저는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고고!